네, 매서운 추위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춥다고 하는데요. 바람도 많이 불어서 서울의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밑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날씨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김민혜 기자. 네, 매서운 한파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등 곳곳에서 수온주가 영하 20도 가까이 내려갈 정도의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6시 현재 서울이 영하 15.7도까지 떨어졌고 강원도 대관령의 경우 영하 21.7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북춘천의 경우 영하 19.3도, 경기도 파주는 영하 18.7도, 동두천 영하 17.6도, 인천 영하 15도 등으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서울과 경기 지역 등의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를 밑돌 정도로 뚝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출근하시기 전에 옷 단단히 챙겨 입고 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어제 하루 서울에는 23건의 계량기 동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한파가 이어지면서 밤사이 8건의 피해 신고가 추가로 들어왔는데요. 현재 계속 집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신고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설특보가 발효된 전남 서해안 일부와 제주도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목포에 2.3cm, 제주에 3cm의 눈이 내렸는데요. 내일까지 제주도 산지와 울릉도에는 많게는 20cm, 전남 서해안에는 5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건강관리와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각별히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보도국에서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네, 북한예술단이 다음 달 8일 강릉 아트센터에서 다음 달 11일 서울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공연을 개최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북측은 어젯밤 예술단 문제와 관련한 통지문을 통해 예술단이 다음 달 6일 경의선 육로로 우리 측으로 와서 이렇게 공연하고자 한다며 희망일자와 장소를 알려왔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사실상 우리 정부도 동의하는 입장이라며 오늘 동의한다는 통지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북측은 또 우리 측의 제안에 또 북측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 15명을 내일 북측 선발대와 함께 보내겠다고 동의했습니다. 우리 측 선발대가 금강산 합동문화행사와 마식령 스키장에서의 공동 스키 훈련을 준비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북한 원산의 갈마 비행장도 점검하기 위해 항공 전문가 2명도 동행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일부 이주태 교류협력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측 선발대 12명이 동해선 출입사무소를 거쳐 방북했습니다. 금강산 마식령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꼼꼼하게 잘 점검하고 오겠습니다. 동해선 육로가 열린 건 2015년 이산가족 상봉행사 이후 2년 3개월 만입니다. 선발대는 이르면 이달 말 남북 합동문화행사가 열리는 금강산 지역을 1차 점검했습니다. 이어 남북 스키 선수의 공동훈련이 진행될 마식령 스키장의 시설과 숙소를 살폈고 마식령 호텔에서 묵기로 했습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종목인 알파인 스키와 크로스컨트리 스키 훈련이 가능한지 살펴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마식령 호텔에 우리의 요청으로 직통 전화를 설치했고 남측 상황실과도 연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선발대는 방북 둘째 날 마식령 스키장과 갈마 비행장을 둘러본 뒤 같은 호텔에서 하룻밤을 더 지낼 예정입니다. 갈마 비행장은 항공기 운항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 가는데 우리 측 항공 전문가 2명도 동행했다는 게 고위 당국자의 설명입니다. 이 당국자는 금강산 시설이 우려된다며 점검 결과를 보고 공연뿐 아니라 항공기 운항 여부도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발대는 마지막 날인 25일엔 귀환 경로에 있는 금강산 지역에 들러 필요하다면 추가 점검을 하고 동해선 육로로 복귀합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네, 북한이 우리의 국군의 날 개념인 인민군 창건일을 다음 달 8일로 변경했습니다. 이날은 평창올림픽 개막 하루 전인데요. 바뀐 건군절을 기념하기 위한 대규모 군 열병식 정황도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북한이 정규군 창설일을 기존의 4월 25일에서 2월 8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다음 달 8일을 건군절로 공식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정치사상 사업과 다채로운 행사들을 준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1978년부터 김일성이 항일 유격대를 조직했다는 4월 25일을 건군절로 기념해왔습니다. 건군절 변경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아버지, 할아버지와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핵무력 완성선언을 계기로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기대기보다는 이제는 자신의 시대,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겠다. 그런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달 8일은 북한의 정규군 창설 70주년이자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하루 전입니다. 북한은 바뀐 건군절에 맞춰 대규모 군 열병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평양 미림 비행장에서 병력 13,000여 명과 장비 200여 대가 동원된 가운데 열병식 예행 연습을 하는 정황이 식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예행 연습에 투입되는 병력과 장비는 점차 늘고 있으며 특히 전투기 등을 동원한 축하 비행 준비 동향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올해가 인민군 창설 70돌이 되는 해라고 강조하며 기념식을 성대히 치를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체제 유지를 위한 전시용이 아니라 실제 미국을 동시다발로 타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장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미국 기업연구소가 주최한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해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상황에 따라 대통령에게 다양한 옵션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블랙리스트 재판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6개월 만에 다시 구속 수감됐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징역 4년으로 형이 늘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공범으로 인정됐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블랙리스트와 무관하다며 6달 전 풀려났던 조윤선 전 장관이 다시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권력의 최고 정점인 대통령과 그 측근이 반대 의견을 억압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종덕 전 장관을 비롯한 다른 피고인들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 전 실장의 경우 지원 배제에 소극적이었던 1급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가 추가로 인정됐으며 조 전 장관은 기존의 위증 혐의에 정무수석을 지내며 문학의 지원 배제 업무를 승인하고 지시한 혐의도 유죄를 받았습니다.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조 전 장관에게 유리했던 증언을 뒤집은 데다 특검이 제출한 블랙리스트 관련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한 것이 1심 판결을 뒤집은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법원은 또 좌파 배제 국정기조를 세운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블랙리스트의 공범이라고 봤습니다. 지원 배제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포괄적으로 승인한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2심 재판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마무리될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